안녕하세요, 쫀통입니다. 제가 앞으로 유튜브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겠다고 했죠.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동영상 내용란에 적힌 구글 설문 링크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것들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. 감사하게도 고민거리들을 적어주셨더라고요.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를 임의로 찝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민 내용인 즉슨 이렇더라고요. 재테크 초보입니다. 7년간 예적금만 하다가 이율 높은 적금 몇 개만 넣어놓고 나머지 연금저축펀드 또는 IRP로 돌리려고 합니다. 우선은 나머지 금액은 MMF에 넣어놓긴 했는데 저 두 개 안에서 각각 어떻게 배분해서 넣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. 였어요. 그런데 우선 만약 저라면 이 고민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소 이해가 안 가거나 동의를 못 하시겠다 하더라도 그냥 쩐통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납득이 가신다면 한번 그렇게 실행해 보세요. 그리고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제 관점에서 이율 높은 적금은 없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세후 3% 적금이 있다면 투자를 아주 조금 생각해 보긴 하겠는데 그럼에도 전 적금을 들지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저는 이것보다 더 나은 수익률의 상품들을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세후 3%라고 했으니까 아마 세전으로는 6% 정도는 되어야 세후 3%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한마디로 세전 6%라고 써있는 적금이 없다면 예적금에 돈을 넣지 않을 생각입니다. 그런데 지금 들고 계시는 이율 높은 적금이란 게 세전 6% 이하라면 제겐 이율 높은 적금이 아닙니다. 우선 적금은 좀 들어 놓으셨다고 하니까 최소한의 돈만 적금을 하시고 나머지 돈은 보다 높은 수익률 상품을 공부해 나가시는 데 쓰시길 바래요. 매달 적금 100만 원을 넣고 있는데 계약이 중단되지 않는 한에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이라면 딱 50만 원만 넣으시고 나머지 금액인 50만 원은 보다 높은 수익률에 분산 투자하셔서 한 상품당 5% 정도. 그러니까 50만 원, 50만 원에 5%면 2.5만 원이죠. 그 정도 선에서 넣을 수 있게끔 어떤 상품이 만약에 연 수익률 10%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만한 수익률을 제가 가져다 주는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. 하면서 정상 상환이 안 나고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시도해 본 사람과 시도해 보지 않고 적금만 하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. 두 번째로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돌리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우선 첫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린 보다 나은 상품들을 시도해 보라는 측면에서 잘 고민하신 거라고 생각돼요.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둘 중 하나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둘 다 2.5만 원씩 매달 넣어 보세요. 그럼 자연스레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이 상품이 좋은 건지 저 상품이 좋은 건지 판별하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. 그런데 쩐통, 너는 그럼 두 개 다 할 거야? 라고 한다면 저는 둘 다 하지 않습니다.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. 저는 이미 펀드를 대신해서 주식을 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. 굳이 펀드 매니저한테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. 수수료라는 건 이미 제 주식으로 따지자면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마이너스 몇 원,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 퍼센트의 수익률로 이렇게 찍히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. 그리고 원금 보장의 확률로 따지자면 부동산보다 더 취약한 주식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 자체도 먼 미래를 봤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펀드보다는 주식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. 근데 저도 이미 사회초년생 땐 펀드를 해봤고요.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직접 느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제가 왜 펀드 대신 주식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 저는 IRP도 하지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IRP라는 것 자체가 좀 나쁘게 말해서 평생 직장인으로 살아가겠다고 2, 30년간의 다짐을 하는 것이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. 다른 편에서 말씀드릴 날이 뭐 오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직장인으로 평생을 한다는 전제하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100% 불가능합니다. 주변에 혹시 직장인 부자가 있으신가요? 그럼 두 가지 측면을 일단 우선 봐야 됩니다. 첫 번째로 본인이 생각하는 부자의 정의를 되짚어 보셔야 돼요. 어떤 사람은 10억만 있어도 또 누구는 100억 또 누구는 매달 한 번 여행을 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것을 부자로 정의 내리듯 각자마다 부자를 내리는 정의가 다릅니다.
일단 제 기준에서 부자라고 정의되는 사람은 직장에서 단순 월급을 100% 저축한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. 설령 그 기준이 30억이라고 쳤을 때 어떤 직장인이 자산 30억이라고 치죠. 그럼 두 번째로 그 30억을 단순 월급으로만 모은 걸까요? 그 사람은 그 30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다른 투자처에 투자를 해서 30억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직장인만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평생 직장인을 하겠다라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싫고 차라리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인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곳에 그 돈을 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자기계발이든 부업, 창업,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데 들이는 비용에 쓰겠다는 거예요. 말씀드리면 좀 깔끔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처음에는 둘 다 해보라고 하더니 본인은 둘 다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요. 그죠?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질문자님과 저의 재테크 레벨이 다릅니다. 저도 질문자님처럼 지금보다 낮은 레벨일 때는 다 이런 고민들을 해봤고 고민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천을 직접 해보면서 레벨업을 했던 거예요. 정리하자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느껴봐야 됩니다. 그래야 공부가 돼요. 그런데 그 공부를 10만 원으로도 할 수 있고 10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예적금 외에는 원금 보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시중에 만약 1000만 원이 있더라도 10만 원만 각각 펀드와 IRP에 넣어 보시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설령 펀드가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의 수익률은커녕 마이너스가 나면 그냥 그 상태로 공부하면 되고요. 플러스가 나면 왜 플러스가 난 건지를 공부하셔서 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셔서 다음번에는 1000만 원을 갖고 또 똑같은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IRP도 마찬가지죠. 처음에는 조금 넣어보고 1년 정도 뒤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IRP라는 상품이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는 확신이 드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됐어요. 그럼 그때 추가적으로 납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처음부터 본인 현금 흐름에 지장을 줄 만큼 무리하게 하다가 정말 자산이 무리해져요. 정말 자산이 무리해지는지 직접 느껴보시지 않는 이상 제가 어떤 좋은 상품과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꼭 둘 다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. 결론은 우선 예적금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시려고 하는 시도 자체에 굉장한 박수를 드리고요.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직접 펀드랑 IRP라는 상품을 찾아서 고민하고 계시니까 이왕 하시는 거면 본인 소득의 5%에서 10% 정도만으로 시도를 해보시고 1년 뒤까지 해봤을 때 이 상품에 대한 확신이 드신다면 적극적으로 투자 금액을 늘려가시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 외에도 이 쩐통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동영상 설명란에 네이버 카페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가입 혹은 팔로우를 해놓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